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결혼식장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갔다 왔고요. 오늘도 이제 한 커플이 탄생을 한 거죠. 행복을 빌어주고 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원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제 차를 공개했잖아요. 이제 변호사로서 제가 고른 차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리스로 사는 거랑 리스의 장단점 뭐 그런 거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리스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몰랐고 그냥 차를 사러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벤츠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벤츠를 사러 갔고 차 종은 정하지 않았고 가서 이제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당연히 그 돈을 다 주고 못 사니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리스하고 할부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법인이 아닙니다. 저는 법인이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로서 어떤 게 난 건지는 잘 몰랐는데 딜러가 다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견적은 두 번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서 받았는데 두 군데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첫 번째로 문의한 곳에서 가서 사자라고 결정을 했고, 근데 지금은 조금 후회합니다. 왜냐면 차 가격은 같아도 그런 서비스나 친절도가 좀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견적을 받아보고 그렇게 좀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급하게 차를 계약을 했는데 차 종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단지 딜러와의 관계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딜러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딜러와의 관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잘 해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차는 가격이, 그러니까 CLS 450이잖아요. CLS 450이고 이번에 신형이 나왔죠. 2019년 연말에 이제 신형이 나온 거를 바로 산 거예요. 가격은요, 1억 1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1천이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리스로 하는 경우가 선납금이 30%잖아요. 선납금 30%에 36개월 할부로 해서 이제 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KB 캐피탈에서 이제 붙었고요. 딜러가 이제 견적을 보여줬을 때는 할부보다 리스가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리스로 했고, 가격이 36개월, 그러니까 선수금 30%니까 3천만 원 정도를 냈고요. 내고, 그 다음에 월 리스료가 24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는 다 제가 내는 겁니다. 보험료도 당연히 제가 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제가 많이 알아보지는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 차를 좋아서 이 차를 딱 보는 순간 저 차는 사야 돼, 그런 마음으로 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조건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리고 제가 사고 나서 제가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12월엔가 뭐 대폭 할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비싸게 샀다, 그런 주변에, 워낙 차값이 높으니까, 차가 고가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죠. 그런 쿠사리도 먹었죠. 근데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차가 필요했고, 그때 그 시기에 차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 차를 사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산 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비싸게 샀을 수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제차는 고가이기도 하고 서비스가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그건 내가 감수를 하고 산 부분이긴 한데, 이 차를 사고 나서요, 3일 만인가? 무슨 점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더라? 그게 무슨 수도관 같이 생긴 건데 노란색 불이 들어온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처음에는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딜러한테 전화를 했죠. 이게 뭐가 표시등이 들어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그 딜러가 그거 별거 아니다. 가끔 저절로 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도 안 꺼지면 다시 연락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구나 하고 그 말을 믿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안 꺼지는 거죠, 그 불이. 근데 여러분, 고가의 상품을 샀는데 그게 뭔가 별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하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작동이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죠.
딜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가, 그러면은 지금, 차를 이제 보러 점검을 하러, 딜리버리? 그런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제 차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날이 다 되도록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직 이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 표시등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빡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빡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했더니, 그쪽에서 뭐 할 수 없죠. 죄송하다고 하면서 하루만 더 이걸 보겠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제가 내일 하루 차를 못 타니까 뭐, 대차를 보내주겠다는 등 막 별 쇼를 다 했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거는 여러분, 뭘로 해도 안 풀어지겠죠, 당연히. 그때 이제 딜러랑 엄청 싸웠는데, 그 딜러가 하는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저한테, 제가 뭐,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죠. 지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말이 딱 멈추는 거예요. 놀랬나 봐요. 이 책임이란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인 걸 알거든요. 변호사가 책임이란 얘기를 하니까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잠시 말이 몇 초 동안 끊기더니 또 막 웃기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그 웃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업사원의 그런 웃음을 막 지으면서 웃으면서 뭐 자기가 뭐 그래도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이번에 수리가 되더라도 다시 그런 일 있으면 이 차를 반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품이 어렵죠. 차는 한번 출고되는 날 바로 차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주변에서는 막 외제차는 뽑기라는데 뽑기를 잘못했네 뭐 어쩌네 막 별의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일 기분 나쁜 건 저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다음날은 잡혀가지고 그 점등이 불이 꺼졌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가 다시 왔고 다시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해프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차를 너무 좋아하고 저의 첫 번째 벤츠인 차고 제가 사고 싶었던 차여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스가 난지 뭐 할부가 난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첫 번째는 결혼을 하셨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거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타고 싶은 차를 타십시오.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을 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성공하는데 무슨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욕망에 충실하시는 거예요. 내가 타고 싶으니까, 내가 저걸 사고 싶으니까 나는 돈을 버는 거고 나는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한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본능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고 했어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책이 드디어 나왔죠.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거 여러분 꼭 사서 보십시오. 저의 혼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 강의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세상에 이런 강의 또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어는요, 돈을 벌고 싶다. 내가 나의 내적인 정신세계를 넓히고 싶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가치와 나의 철학을 세우고 싶다. 나의 그릇을 넓게 만들고 싶다. 나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요. 그걸 넓게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논어는요, 제가 이한호 선생님의 논어 수업을 듣고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논어를 학문으로 익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냥 저는 공부는 스킬이죠. 논어도 스킬이다. 논어는 정리다. 내 생활에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학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저한테 속성, 단기 속성, 아류,
아변의 논어를 들으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진짜 정통으로 그걸 학자로서 연구하신 분들 수업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고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논어를 이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논어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그런 분들만 들으십시오. 단기 속성, 아류, 아변의 논어 수업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카페에 가입하시면 카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카페에 모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쓴 책, 저의 첫 번째 책,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거 읽으시고요. 후기를 작성해 주십시오. 후기. 왜냐면 좋은 책은 많은 분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후기 작성해서 널리 전파하십시오.